자, 벌써 이게 며칠째입니까? 한 열흘이 넘었는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바로 그분이 마땅히 내야 했던 그 비자금 문제, 이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 번째 소환까지 광주지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허재호 회장 관련된 비자금 얘기가 하나 둘 고구마 줄기 끌듯이 아니면 굴비를 엮듯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두 분의 패널 새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의 오피니언 팀장이시죠. 홍문명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채널A 사회부의 차주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나오신 차주현 차장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이 허재호 회장의 그 황제노역 후폭풍이 대단한데 지금 상황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장 최근 소식을 좀 알려주세요. 굴비 엮듯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진짜 네. 고구마 넝쿨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29일에 네. 대주건설의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를 네. 그 경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아, 허재호 회장 밑에서 일했던 그렇죠. 자회사 대표를 체포했다? 아니요. 대주건설의 하청업체죠. 아, 하청업체. 별도의 회사이지만 네네. 대주건설과 함께 일을 했던 네. 그 하청업체의 대표를 체포를 했는데 네. 체포를 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혐의를 보면 공갈 혐의거든요. 공갈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허재호 전 회장이 네.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 네. 내가 폭로를 하겠다 이렇게 네. 공갈을 한 겁니다. 그 공갈을 해서 수억 원을 뜯어낸 그런 혐의로 오늘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거죠. 아,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 허재호 회장 관련된 돈의 흐름을 알았고, 네. 그러니 내가 그걸 폭로할 수 있으니 돈을 내시하고 뜯어냈다는 건데, 네. 이 사람이 입을 열면 허재호 회장의 숨겨진 재산이 상당히 확인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사람한테 뭔가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허재호 네. 회장이 그 수억 원을 뜯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은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허재호 전 회장이 국내에 숨겨둔 다른 은닉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검찰이 밝혀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을 설득해서 벌금을 내보겠다고 했던 허재호 회장. 일단 설득해 가족의 동의 없이라도 일단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뭔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를 좀 주목해야 되겠고요. 자, 문제가 되고 있는 하루 일하면 5억 원씩 벌금을 빼드립니다. 이 판결 냈던 판사 사표 냈잖아요.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인데요. 네. 29일 이틀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 수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요. 지금 수리를 곧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오늘 그 여러 매체에서 좀 보도를 하면서 네. 관련 뉴스를 이어가면서 네.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문제는 네. 어제 대법원 관계자가 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약간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말실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표 왜 수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물었더니 네.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노신사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입니다. 고등법원에 있을 때 부장판사로서 하루 일하면 5억씩 빼준다는 판결했던 분인데 네. 저분 사표 냈잖아요. 네. 근데 수리가 바로 안 됐고 되긴 될 거란 얘기네요. 예, 되긴 될 건데 네. 그 발언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징계 여부라고 하면 네. 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수리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대법원에 그 감찰 조사를 받은 다음에 불명예 퇴진을 하느냐 이 두 가지 갈래길이었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대법원 내에서도 저 장병우 네. 법원장에 대한 그동안의 일련의 의혹들에 네.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아. 점검을 했더니 네. 그 문제의 2007년도의 아파트 거래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걸로 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자, 아파트가 잘 안 팔리던 시절에 팔고 싶었는데 허 회장의 자회사인가 관련 회사에서 사준 거잖아요. 네, HH 개발이라는 곳에서 장 법원장이 네. 돈이 모자라 가지고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네. 그거를 HH 개발에서 그 아파트를 사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일반 기업이 개인에게서 아파트 사는 일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냥 도와준 거 아니냐. 예. 그냥 선처하고 편의를 좀 봐준 것 같다. 이런 인상이 있는데 일단 법원은 근거를 직무 관련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두 번째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어떤 그렇습니다. 돈을 취득했다든지. 네네. 거기서 이득을 챙기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징계 시효 5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네. 감찰 조사를 하더라도
감찰에서 뭔가 비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사표가 아마 곧 수리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 검찰에서는 뭐 현재로서는 뭐 불법적인 상황이 있지 않는 한 예. 수사를 하거나 그긴 좀 어려운 상황까지 왔군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네. 어떤 법감정이나 네. 국민 상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어가지고 사실 네.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뭐 이 사람의 행동이 합법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지금 너무 국민들이 좀 들끓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법원에서 네. 직무 관련성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일반 서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고서 자기가 뭐 돈이 모자라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네. 분양회사에서 또 대출 받았네. 알선해주고, 예. 대출 받았네.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분양회사가 가서 그 사람한테 아파트 사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례적이죠. 요새 집도 안 팔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의를 받은 건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것이 그 판결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지 여부는 밝혀낼 오직 수는 없다. 하나님과 본인들만 알겠네요. 장병호 법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틀 전에 사태의 변을 담은 보도자료에서 네. 누구한테 팔렸는지까지 살피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사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뭐 황제 노역, 황제 벌금, 황제 판결 많다 보니까 오늘은 황제 주차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사진 한 장 알고 계신 분들은 덜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많은 분들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정이죠? 28일 날 네. 전남 광주에 있는 한 학교의 주차장에 있는 네. 주차돼 있는 차 모습이거든요. 네. 저 차가 누가 타고 온 차였냐면 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저 네. 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를 점검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운전사가 아마 저런 식으로 직각 주차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교육부 장관이 이제 광주로 출장을 내려왔는데 차를 타고 왔는데 다른 차들처럼 네. 이렇게 세우면 안 되나요? 그렇게 세워야 정상인 거죠. 근데 물론 저렇게 이제 예, 장관이 직접 주차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상하게 차를 대놓으니까 네. 저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이상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SNS로 올려놓으니까 네.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퍼진 거죠. 이거 그럼 학생이 찍은 겁니까? 학생이 찍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생의 눈에 보기에도 네. 우리 학교를 방문한 교육부 장관님 차량의 주차 방식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거군요. 차 세 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에다가 네. 저렇게 큰 차를 갖다가 한 대를 가로로 이렇게 대놓고 있으니까 네. 다른 차들 저기다 대려고 해도 네. 못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날 저게 주 5일이어가지고 네. 아마 그 렌트카였대요, 저게. 그러니까 번호가 안 걸리는. 서남수 장관의 개인 네. 그 운전기사가 아니라. 뭐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하여튼 좀 무서운 세상이라는 느낌은 드는데 네. 또 다른 데에 또 주차 구간이 많다 보니까 뭔가 실수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요새는 정말 뭐 허주호 회장권도 있고 워낙 가진 사람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의 눈이 높다 보니까 네. 저런 것도 저렇게 기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렌트카 회사라면 렌트카와 함께 운전기사도 같이 빌렸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기사는 교육청 직원이었다고 직원이요? 합니다. 네네. 시교육청 직원이 이제 주차를 한 건데 저거를 이제 서남수 장관은 광주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 차를 가져가지 못한 거는 아까 방금 허 부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주 5일 그러니까 오부제. 오부제에 걸려가지고선 그 자기 차를 못 가져가고. 예,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런 상황 보고선 SNS 반응이 더 웃긴데요. 뭐 네. 황제 주차 말고도 뭐 네. 가로 본능이다, 네. 직각 주차다, 뭐 이런 다양한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권력을 가진 분들한테 많이 비난하기 쉬운데요. 저도 이제 이 상황의 구체적인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만 광주교육청에서 운전기사 하시는 분이 서울에서 내려온 높은 장관님을 내가 태웠으니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이쯤은 세워도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작은 권력이 한순간 생겼던 건데 네. 그 권력이라는 것이 참 주체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장관도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작은 권력이 잠깐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행사해야 될지 좀 모두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건 결론 세상 무서워졌습니다. 눈이 너무 많습니다.